KBS 원로 탤런트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키의 한 여자 탤런트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해 80살, 청춘 할머니로 불리는 전원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화통한 웃음으로 시청자들에게 늘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들의 배우. 돌부처 같은 놈한테 양귀비 같은 게 와야 하는데 너는 이물도 빠지지 나이는 꽉 찼지 하는 행동은 천둥 벌거숭이지. 왔어요. 하지만 전원주 씨에게도 남모를 아픔이 있습니다. 20대 사별 후 재혼한 남편. 3년 전 간암으로 숨지기 전까지 7년 동안 병간호를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기쁜 게 하나 없다는 게 맞아요. 즐거운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고 밖에 나와 있어도 또 들어가서 이 사람 간병해야지. 이 사람 짜증을 또 다 들어야지. 어떤 때는 막 던지고 이러거든요. 집안이 완전히 이건 암흑색이에요.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인데도 지금은 미안할 뿐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하다 나 이 사람 임종을 못 봤어요. 임종 때 그렇게 날 찾았대요. 그때 막 이름을 부르더래. 전원주 막 그러는데 내가 막 가니까 눈을 못 감았더라고요. 이제 한이 많은 사람이 눈을 못 감는데요. 눈을 마지막에 감고 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눈을 뻔히 뜨고 있더라고요. 그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여보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덮어주니까 눈이 이렇게 캥기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간병과 요양 서비스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될 때 보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이런 한을 남기지 않게는 해줘야 된다.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84살의 김태경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하루 종일 수발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요양병원에 가서 편안하게 좀 있어볼래요? 그러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의 식사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가 걱정돼 스프를 끓입니다. 있나봐. 어? 할머니는 스프가 뜨거울까봐 호호 불며 한술 한술 떠먹입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할머니.
젖은 수건으로 할아버지를 깨끗이 닦아줍니다. 태어났지? 응? 랜드도 하고 그래요. 응? 하나에서 10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할아버지보다 더 나쁩니다. 약만 먹다 보면 배부르. 유방암은 치료했지만 다시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수북히 쌓인 할머니의 약봉지들. 신부전증에다가 이게 서울대 내과약을 많이 먹어요. 병이 제가 먹는 약이 막 이래요. 그런데 환자는 제가 환자인데 나한테 정보문을 매겨버리니까. 빛바랜 칠순잔치 사진처럼 이제 남편의 모습도 점점 더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요양원에 가서 고통받는 모습이 떠올라서 눈물이 흘러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결심해서 절대 안 보낸다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주무시면 이제 잠시 휴식 시간입니다. 꽃을 좋아하시는군요, 할머니. 네, 이 파란 잎만 봐도 이 파란 잎이 좋은 공기를 뿜어준대요. 노인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대한치매학회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호자들은 간병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심지어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어르신을 모시고 외출할 때가 가장 힘들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라고 응답한 보호자도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의 기본 모토는 영국에서 나온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닙니까? 그 모토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유교식 그런 부양가족, 가족이 있으면 전부 다 가족에다가 맡겨버리고 무자식이 상팔자가 나오는 그런 그 사회에서는 제대로 된 노인복지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보호자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의 한 요양병원. 중국 연변 출신 이광열 씨가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능숙하게 손질해 줍니다. 올해로 벌써 2년째 간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6인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며 24시간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주 업무입니다. 이 씨의 잠자리는 병실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는 한 달에 고작 사흘 정도. 이 씨의 하루는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갈아줍니다.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피부가 손상되고 심한 경우 욕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정신이 없다고 봐야죠. 뭐 이분이 이제 돌볼라 하면은 또 저분이 이제 또 이제 필요한 여기 이제 봐줘야 할 일이 이제 생기고. 기저귀를 다 갈아주면 1층에 있는 재활치료실로 모셔가야 합니다.
중심을 못 잡는 환자를 끌어안으며 조심조심 휠체어에 앉힙니다. 혹시라도 낙상 사고가 날까봐 몸과 다리는 단단하게 고정시킵니다. 환자들을 내 부모처럼 모셔야지라고 늘 다짐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서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자고 지킨 거예요, 옆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이튿날에 그 가족들이, 보호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아버님은 그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거짓말된 걸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야,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광열 씨도 환자 6명의 식사를 챙깁니다. 스스로 식사를 못하는 환자들에게는 직접 밥을 한 술 한 술 떠먹입니다. 환자들이 식사를 다 마치면 얼른 자기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도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환자들에게는 양치질도 시켜줍니다. 저녁 7시 30분, 취침 준비가 시작됩니다. 휴지통에 쌓인 쓰레기들을 비우고 병실 안을 청소합니다. 밤새 환자들이 사용할 소변통도 깨끗이 씻고 침대 아래에 갖다 놓습니다. 취침 준비가 끝나면 환자들에게 약을 나눠줍니다. 누구시겠어요?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장기 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나 가족이 간병비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씨가 돌보는 6인실의 경우 환자 1명당 40만 원씩 간병비를 내면 이 씨에게 240만 원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간병비가 한 달에 40만 원 이상 나오고, 그러면 일반적인 노인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입원하게 되면 법정 본인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소한 60에서 65만 원 이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다 간병비까지 넣으면 105만 원이 넘죠. 규제액 같이 하면 110만 원이 되게 돼 있어요. KBS는 전국 1,400여 개 요양병원 가운데 100여 곳의 간병비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한 달에 6인실 기준으로 간병비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예상은 되고요. 70만 원, 60만 원 조금 넘을 겁니다. 통일제로 40만 원 갖고 있다. 최고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까지 할인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간병비, 저치료 쭉 있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얼마 나와요. 뭐 70만 원이면 70만 원, 80만 원, 80만 원 나와요. 우리는 이 금액을 다 맞겠다는 거지. (3년) 전 KBS 시사기획창은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심층 취재하면서 요양병원의 무리한 영리 추구가 결국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병원들은 서비스 질을 올리는 것보다 가격을 낮추는 게 환자를 더 유치하기가 좋으니까 가격 또는 피부로 다 몰아져 가는 거예요. 그나마 중간에 있던 보통 수준의 병원까지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평준화돼 간다는 거죠. 이런 구도를 정부에서 방치하고 있는 거고요. 흔히 요양원이라 불리는 요양시설의 실태는 어떨까요? 지방의 한 요양원. 80대 치매 노인이 휠체어에 팔이 묶인 채 자신의 침대로 옮겨집니다. 팔과 다리가 묶인 노인이 저항할수록 결박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KBS 취재팀은 서울의 한 요양원에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적다 보니 낙상 사고가 나도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미 이제 출혈이 있어서 뭐 찢어진다든가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심지어 엉덩이 부근에 욕창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될 욕창이었는데 이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악화가 됐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이제 어느 정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악화가 돼서 나중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너무 부풀어 올랐어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며칠도 안 돼 숨졌다고 합니다.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절단할 정도로 아니면 근데 온몸이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이 병원에 있어서 한 일주일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촉탁 의사와 계약을 맺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지만 이것도 형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간호조무사가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은 조금 잠을 못 자니까 좀 수면제 처방을 해주세요. 또 이 어르신이 좀 요즘 되게 과격해요. 엄청 과격한데 조금 약 처방을 해주세요. 그럼 약 처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적인 행위는 그 간호조무사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양보호사 경력 9년. 김상옥 씨는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한 할머니 집을 찾아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를 다쳐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요양보호사를 보자 하소연부터 합니다. 밥은 드셨어요?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냥 잠도 못 자고 다리가 막 깨가지고 양쪽 다리가 왜 그럴까 어제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잡숴 아침 그러면 그거는 할 일도 많은데 저거 붙여야지. 이거 그럼 뭐예요? 풀 써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렇게 보자. 우선 선반을 치우고 벽지에 달라붙은 곰팡이부터 제거합니다. 근데 여기가 딱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그때도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해야지만 안 돼.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창고도 정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이번에는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할머니가 부탁한 물건을 사기 위해 장을 보러 나선 겁니다. 자식들하고는 좋죠. 자식들이 이렇게 찾아오나? 직장 간 데는 핑계대고 안 찾아와. 그리고 밥을 드셔야지. 어제 밥을 하나. 집에 돌아온 김 씨는 할머니를 위해 죽을 끓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로 어제부터 한 끼도 식사를 못한 할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지금 드셔요? 네, 지금 드셔요. 네, 더 푹게요. 안 모자라요? 안 됐어요. 조금만 더 드세요. 요양보호사 김 씨가 이 집에서 머무르는 건 하루에 3시간뿐. 혼자 사는 아픈 할머니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통에 있는 거 하나만 아침 저녁 먹고 그 이렇게 딱 누르는 거 그거는 아침 한 번만 먹고 아침 한 번만. 오늘 아까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드시라고 저런 물 같은 거 드시지 말고 그 띄어낸 데다가 그러니까 더 힘들지. 오늘처럼 할머니가 아플 때에는 김 씨와 같은 요양보호사 대신 방문 간호사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수가가 있어요. 금액이 1, 2, 3, 4 등급으로 나누면 거기에서 간호사가 방문을 하면 간호비용 비싼데 그 돈이 빠져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수없이 하는 시간이 줄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본인들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하루에 밥을 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해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 정부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통합하고 방문 간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노인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가 서로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을,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이 적용돼 간병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야 할 중증 환자가 간병비 부담 등의 이유로 요양원에 계속 머물거나 요양원으로 가도 될 경증 환자가 본인 부담 상한선을 이용해서 요양병원에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자 좀 돈이죠. 그래서 환자를 오래 좀 환자가 오래 여기에 계시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양상도 벌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에다 노인 간병이나 돌봄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거기서 좋아지시면 또 집으로 보내고 또 집에서 나빠지면 데이케어 센터를 가고 이런 것들의 일련의 서비스를 코디네이트해주고 이거를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냥 입원시켜드리고 다들 나몰라라 하는 거죠. 자식들도 잘 돌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다 우리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그야말로 형제 자매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을까?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들 조금씩 이제 주저하게 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인간적인 돌봄이 가능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 가능하지 않겠냐.
우리보다 30년이나 빨리 고령 사회가 된 일본.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27.7%, 약 30%에 이릅니다. 일본인 3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 노인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노인 간병과 노인 요양은 일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0명의 한 시골 마을. 마을 중심에 병원이 있습니다. 공립 미치기 종합병원. 첨단 CT 장비까지 갖춘 방사선과를 포함해서 모두 15개 진료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얼른 봐서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에 있는 종합병원과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원이 일본은 물론 복지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도 주목을 받는 걸까요? 미치기 병원 방문 간호사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今日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3種類。血圧は最近どうでした？高めですけど落ち着いてます。本人さんはなんか要望も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お家での生活を望んでおられます。じゃあ行きましょうね。はい。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이동 중에도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상의합니다. 輸液は月曜と月曜につけてそして水曜日に交換して金曜日にバッキョの今日はバッキョするんだったら先生お願いします。すみません、今日は病院です。お願いします。お変わりないです。失礼します。失礼します。一郎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自分でも体動かしとってですか？前約束したじゃないですか。足動かす言うて。はい、わかりました。これじゃあ血圧とかね。はい、お願いします。じゃあ西岡さん熱を測りますね。今日ここのあるよ。はい、失礼しますよ。こちら入れますね。はい。はい、ちょっと押さえておきますね。今しんどいことないですか？大丈夫。どこもしんどいことないですか？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동안 의사는 보호자와 상담하며 환자의 상태를 노트북에 꼼꼼히 입력합니다. ここ1週間ほど、食べる量が減ったかなと思うんですが、しっかり食べんとなかなか点滴やめられんで、ある程度点滴でカロリーが入るせい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逆に。ちょっと目を拝見します。目開けてください。はい。痛いとこがあります？ない。痛いとこはどこもない。どこもない。頭も痛くない。ちょっと大きい息しましょう。吸ったり吐いたり。
はい。今ね、水通してますから。これもね、水分が補給になりますから。はい、そうですね。 진료를 마친 의사는 그 자리에서 환자의 약을 처방해 줍니다. じゃあ都合のいい時に取りに来てくださいね。 간호사도 오늘 진료한 내용을 자신의 노트에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진료가 끝나자 이번에는 재활치료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를 위해 재활치료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미치기 병원의 이와 같은 방문 의료와 요양 서비스는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차량 한 대가 좁은 골목길 안으로 들어옵니다. 미치기 병원의 야간 순찰차입니다. 당직 간호사 2명이 한 조가 돼 환자 집을 직접 찾아온 겁니다. こんばんは、訪問看護です。お願いします。こんばんは、失礼します。お願いします。 간호사들은 우선 휠체어에 있던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침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체온부터 잽니다. はい、7度ちょうどですね。痛いとこもないですかね。はい。はい。 또 다른 간호사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준 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챙겨줍니다. 投薬カレンダーになります。お薬カレンダーです。1週間あります。月曜日から土曜まで、曜日が書いてあって、朝、昼、夕で、ここから開始をしますいう印になります。順番に飲んでいただいてます。 우리에게 생소한 방문 진료나 간호사의 야간 순찰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 보호자들은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まあ、車椅子であっても外の庭も散歩できるようになれたらなと思っておりますし。 미치기 병원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부근에 보건복지 종합시설을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양 노인 보건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아파트, 주간 돌봄센터, 재활치료소, 치매 노인 그룹홈, 노인 요양원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운영되는 주간 돌봄센터.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낮 시간에 이곳을 찾아 레크레이션을 즐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 높이기 게임이 한창입니다. いきますよ。これ？サンマとこれがサバ欲しい。はい、じゃあ亀山さん。
치매 노인 그룹 홈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기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식사와 간식도 챙겨줍니다. 종합시설 중앙에는 공동 목욕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목욕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재활치료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을 하나로 연결해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과 개호 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인 것은 분명 우리와 다릅니다. 병원 치료를 마친 노인들은 앞으로 어떤 시설에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될지도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문 요양보호사와 영양사, 사회복지사도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전달합니다. 3月に脳梗塞を発症されまして、目立った麻痺とかは特に残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体の動きづらさですとか歩きづらさ、あと少し物忘れとかいったところの辺の自覚症状がありまして、介護保険の利用につながりました。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주간 서비스 계획표가 만들어집니다. 화요일은 방문 간호와 야간 순찰 서비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재택 요양 보호가 오전 2차례, 오후에 방문 간호, 밤에는 야간 순찰이 지원됩니다. 금요일에는 목욕. 심지어 전동 침대와 욕창 방지 용구 등도 빌려줍니다. 이 같은 미치기 병원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50년 전 야마구치시가 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仕事をしてせっかく助けた命が家に帰ってしばらくしたら外来にも来なくなって、そして 1,2 年後には寝たきりになって、こんな大きな褥瘡、床ずれを作って舞い戻ってくる、そんなケースが相次いだんですね。 야마구치 원장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퇴원하는 노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私はこれを分かりやすく言うために医療の出前と言ったんですが、出前というのは、日本の言葉なんですけども、お寿司屋さんが出前する、うどん屋さんが出前をしてくれる、ああいう出前ですね。韓国にも似たようなあ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이러한 노력의 결과 와상 환자는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원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마구치 원장은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의료와 행정이 하나로 합쳐야만 노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건과 복지,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의 3개 부서를 아예 병원 안으로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医療とこんなに簡単に
連携が取れるのかということを非常に改めて感じたことがあります。病院に、行政におるときには、先生にお会いしたいと思うと、もしもしという電話をして、何時に会えますかというふうなアポを取らなきゃいけないですが、廊下を歩いてて連携が取れるという大きな特徴があって、 의료와 행정, 그리고 복지를 하나로 묶은 야마구치 원장. 하지만 그 중심은 의사나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지역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自分が回れと回るよ。医者が回んなさい。看護師さんが回んなさい。保健師さんが回んなさい。リハビリスタッフが回んなさい。中心にいるのは患者さんなんです。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 일본 정부가 내린 결론은 노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간병과 노인 요양, 그리고 노인 복지가 하나로 통합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사카 동쪽 나라현의 한 병원 그룹. 4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지 위에 노인 의료와 요양시설을 하나로 묶은 의료 복합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중심에는 지역 포괄 케어 병동 등 모두 5개 병동에 26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노인 환자들은 1층에서 접수를 한 뒤 곧바로 3층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응급치료가 끝나면 다시 4층 재활병동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2개월 동안 재활치료가 집중됩니다. 얼른 봐서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활치료실 한쪽에 실제 주방을 만들어놨습니다. 한 달 뒤 집으로 돌아가는 한 노인이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스스로 식사 준비를 연습합니다. 찬장에서 밥그릇을 꺼내고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병원에서의 재활치료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老人でも人っていうのは自分の絵で亡くなりたいというのは基本なんです。そうすればそれに近いようなことを政策打ってあげないかん。だから家族に見てられてですね、亡くなるということが一番大事だと思いますので、やはりそこが今言う在宅を含めて我々の政策の基本です。 집중 재활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환자는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집으로 복귀하기 전 병원에서는 재택 요양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환자 보호자와 함께 충분히 논의합니다. 本人的にはね、やっぱりね、お家に帰りたい、家が一番いいっていう思いなんですよ。でも私も仕事してますのでね。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케어 매니저. 우리나라에 없는 이 케어 매니저란 무엇일까요?
基本的には、ケアプランというのを立てさせてもらって、それで一応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ただく計画書を作らせてもらうんです。で、あとは、月に1回は必ずご自宅の方にお邪魔させていただいて、ちゃんとそのサービスが適正に行われているか、何か問題がないか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をちょっとモニタリングというか訪問させていただいて聞き取りさせていただきます。 환자가 입원하면 수술은 물론 재활 치료까지 중단 없이 연계되고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요양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병원이 자랑하는 지역 포괄 케어입니다. 일본의 대도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포괄 케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70살의 히라노 후미에 씨. 오카리 아리마센까? 大丈夫? 動けたけどしゃあない。ああね。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집을 방문해 할머니를 도와줍니다. どれですかね、お買い物。今日は森田屋さんへ行っ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ここへ書いてますから。はい。お米が重たいけどもうなくなったからお願いしたいんですけども。仏さんの花と、いい方ね。米、はい。きゅうりとトマト、バナナ。 ほうれん草、レタス、卵4個。はい。 우선 2층으로 올라가 빨래부터 합니다. 히라노 씨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방문 요양 보호사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히라노 씨는 요양 보호사가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자입니다. 일을 다 마치면 할머니로부터 티켓을 받습니다. 30분에 250엔, 우리 돈 2,5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동네 할머니가 감사의 뜻을 담아주는 사례금이기 때문입니다. 一番やっぱ買い物ですね。食べるものが何にもないからね。1週間分ずつ買い物に行ってもらうんですね。で、冷凍にしといて、それを食べるときにレンジでチンとして、それでなんとか食べてます。3度ね。朝、昼、晩と。 히라노 씨도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私もいずれ年もっと行って誰かのお世話にならなあかんかもわからないから元気なうちにと思って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자원봉사자들은 티켓을 받는 대신 자신이 일한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시간 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545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가입돼 있습니다. 날짜별로 봉사활동 시간이 기록돼 있고 옆에는 담당자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時間を貯金していくことによってその方が本当に困った時今度10年後自分がサポーターさん来てほしいと自分がサポートしてほしいって言って困った時に、優先的にそのサポート事業を使っていただこう。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 전문 병원. 일본의 노인 복합 요양시설처럼
전문 요양원과 재가 노인 지원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의 의료 시스템을 전부 다 통합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미츠기 병원의 방문 의료와 비슷한 건강 주치의 사업도 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료와 보건,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사회와 보건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커뮤니티 케어를 선포했습니다. 노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돌봄의 기간들이 뭐 8년, 9년 이렇게 장기화되고 그러는 가운데 계속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에 무의미한 삶은 정말 그거는 재앙일 수 있거든요. 노인은 단지 죽음을 기다리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좀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존엄한 돌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숙제를 우리 사회의 중심 테이블에 놓고 우리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날들처럼 내 마음이 비어 있으네 여린 손길로 내켜오던 못한 나마저 이제는 그 발길이 끊겨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그리움만은 여기